안녕하세요. 플렉스 웨비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2달 만에 인사드리네요. 저는 플렉스팀의 강정화 컨설턴트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회사 성장을 이끌어내는 실행 중심 HR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플렉스팀 최명근 프로덕트 매니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근님은 UX 리서처와 데이터 애널리티스트의 경험을 갖고 계시고 현재 플렉스에서는 플렉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또 팀의 PM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명근님이 데이터 HR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오늘 여러분께 많이 나눠드릴 텐데요. 그럼 오늘 웨비나의 순서 먼저 보실까요? 네. 오늘은 3가지 꼭지로 준비했어요. 네, 먼저 빠르게 성과를 내는 HR이란 무엇일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명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HR 애널리틱스의 의미와 프로세스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플렉스에서 HR 애널리틱스를 직접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또 플렉스가 나아가는 HR 애널리틱스의 미래까지 아낌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웨비나에서 궁금하셨던 점들 Q&A에서 답하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할게요. 네, 파트 1. 빠르게 성과를 내는 HR이란 무엇인가? 네, 명근님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성과를 내는 HR. 이 파트를 준비했던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HR 애널리틱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HR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를 좀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없던 개념이 아니라 이전부터 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SHRM이라는 그 개념들이 있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개념 아마 인사를 전문하셨던 분들은 이미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개념이고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 HR 애널리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언급 좀 짚어보면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HR 제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조정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HR은 비즈니스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HR을 운영적인 것보다도 전략적으로 HR을 활용을 해서 조직 성과에 기여를 하는 부분에 되게 포커스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R 전략과 이런 관점을 기반을 해 보면은 HR 전략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윤 창출하는데 궁극적인 어떤 영향을 한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좀 보게 되면은 크게 컴퍼니 측 그리고 임플로이 측 퍼포먼스 측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컴퍼니 사이드에서는 결국에는 인사팀이 어떠한 전략을 실행을 해서 구성원들의 행동과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의 변화를 시킴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성과를 낸다는 이런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단계적인 어떤 HR 전략이 어떻게 뭐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결국에는 성과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HR 애널리틱을 스스로가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많은 고객사분들을 이제 만났을 때 HR을 어떤 운영하고 간단한 그 운영의 관점으로 좀 많이 보시는데 사실 이제 HR은 이 모든 회사의 성장, 퍼포먼스에 있어서 시작점이 되는 정말 전략적인 조직인 거죠. 네네. 아무래도 그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운영도 운영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을 하지 않고 매출을 내진 않으면은 맞아요. 회사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맞아요. 존재했을 때 비로소 운영이라는 게 필요해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HR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윤 창출에 먼저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하나씩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HR 전략이라고 하면은 크게 뭐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채용하고 선발하고 교육하고 개발을 하고 이 모든 일련들의 활동, 심지어는 보상이라든지 성과 관리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자체가 일단은 HR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HR 전략을 왜 하느냐, 어떤 것들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역량 증진을 위해서 혹은 구성원들의 모티베이션이란지 회사에 대한 몰입도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일련들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역량이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생기면은 구성원들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구성원들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더 좋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고 성과를 위해서 더 몰입도 가진 어떤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회사의 이제 이익 창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HR 전략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 창출이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한 스텝 그 뒤를 좀 보게 되면은 구성원들의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가 그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 많은 대표님 분들도 계시고 또 인사 담당자님들도 계실 텐데 사실 구성원이 어떤 뭐 스킬만 높다고 해서 성과에 바로 이제 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회사에 몰입이 이제 높다고만 해서 또 성과에 그렇죠. 네, 반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될지는 또 이제 애널리틱스 활동을 통해서 네,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정한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몰입도만 있다 해서 성과를 낼 수 없어요. 결국에는 몰입도도 있고 그 어느 정도의 역량이 기반을 해서 행동이 변화를 해야지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좀 보다 보면은 그러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HR 전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달성, 그러니까 이윤 창출 혹은 행동 변화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 혹은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수치적으로 따지면은 한 1% 정도 될 수도 있고 20% 30%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도움이 됐다 안 됐다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은 안 됐다고 한다면 그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자 역량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비즈니스 목표 달성은 있고 그걸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역량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 역량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역량들을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몰입감 혹은 동기부여 그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충실히 이행을 했는지 또 잘못된 어떤 행동들은 없는지 뭐 결근을 자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안 좋은 어떤 행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정의를 해가는 것이 저는 HR 어널틱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론적 프레임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HR 어널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HR 어널틱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예정이에요. 근데 HR 어널틱이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HR 어널틱에 HR과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 두 가지 용어가 합쳐진 게 HR 어널틱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의 영역에서 크게 다르진 않고 그냥 그게 이전에는 웹 데이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포커스된 데이터 분석이었다면은 지금은 HR 데이터라는 것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영역이 접목되었다. 그게 이게 지금 화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는 변화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HR 어널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전에는 HR이라는 것들이 좀 직관과 아니면 경력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고 했던 것들을 좀 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 자료에 근거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론이다라고 좀 간단하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R 어널틱의 기본 프로세스를 보면은 지금 그림상에서 보듯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액션 이렇게 네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데이터라는 게 네, 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HR 어널틱이라고 했을 때 사실 HR 어널틱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들이 분석의 가장 시작점이고 데이터를 잘 해놓다면은 모든 분석의 한 50%는 이미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반이네요. 네, 데이터가 분석의 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네, 우선 다양한 HR 데이터 종류. 정한님은 HR 데이터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재직자 수의 어떤 그 흐름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아니면은 이제 뭐 근태 데이터를 그쵸? 통해서 네네. 이 사람들의 어떤 초과 근무 이런 네. 것도 볼 수 있겠고 연차 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흐름도 또 데이터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연차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 자체, 누가 연차를 사용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HR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종류를 나눠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인터널 HR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네, 그림이 굉장히 네, 알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거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의미하는 게 employee life cycle하고 직원 생애 주기. 아마 HR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는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직원이 회사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직원이 사실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관심을 가질 거죠. 그 단계부터 채용 단계, 온보딩, 역량을 개발을 하고 그게 성과가 되고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고 그러다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탈을 하겠죠. 혹은 내가 좀 쉬고 싶어, 육아휴직하고 싶으면 휴직을 하겠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 그래서 employee life cycle라고 표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오지는 모든 데이터들을 HR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용을 하는데 누가 지원을 했고 이 사람의 정보는 뭐고 이런 것도 다 HR 데이터의 영역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뭐 몰입도 조사, 서베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서베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들도 이 인터널 HR 데이터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라고 하면 재무 데이터, 그러니까 뭐 프로핏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무와 파이낸셜 쪽에서 다루고 있는 되게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세일즈 데이터, 매출 데이터, 상품이 몇 개 팔렸고 이런 것들도 역시나 큰 범위에서는 HR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HR이라는 게 결국에는 프로핏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의 포지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핏을 HR 데이터와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IT 데이터인데 뭐 IT 데이터라 하면은 트랜잭셔널 데이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캘린더, 뭐 사내 데이터 이런 게 있는데 트랜잭셔널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좀 더 네,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엑스터널 데이터라고 해서 뭐 인사 담당자 분들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포지션에 대한 연봉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리서치 업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사거나 하잖아요. 그럼 머셔나 가트너와 같은 어떤 리서치 업체들로부터 구매하게 되는 데이터. 이 역시도 HR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벤치마킹이나 소셜 미디어에 쌓여지는 어떤 데이터들도 HR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트랜잭셔널 데이터는 따로 알아보기로 했었는데 이 트랜잭션 데이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트랜잭션 데이터, 아니 뭐지? 뭐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의미하긴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뭐 우리가 상품을 구매를 해요. 자, 상품을 구매했다. 그리고 상품을 팔았다. 이런 액션들 자체가 데이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잭션 데이터라면 보통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솔루션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 뭐 ERP라든지 아니면 CRM, HR 솔루션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 트랜잭셔널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 데이터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조작이라는 게 발생하는 순간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싹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품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막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내가 조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제품을 뭔가 클릭하는 순간 그 데이터는 남아가지고 내가 했던 액션에 대한 결과로 남는 데이터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신뢰가 되는 거고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저희 플렉스 제품을 써보신 고객사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써본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결제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제품에서 결제라는 제품을 워크플로우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러면 워크플로우에서 승인권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승인권자가 뭐 막 지정을 할 거예요. 지정을 하고 승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런 행동들을 저희 제품 통해서 쓸 건데 만약에 조직 문화, 위임이 많은 조직 문화를 우리가 과연 위임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워크플로우의 승인 이 프로세스를 보고 이 데이터를 보고 누구한테 이 승인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보면서 아 특정 사람한테 승인이 몰려 있구나. 혹은 이게 좀 더 스프레드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서 우리 조직이 위임을 하는 조직이냐 아니냐 조직 문화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트랜잭셔널 데이터라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의 어떤 굉장한 가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트랜잭셔널 데이터는 이 맥킨지에서도 좀 되고 있기는 한데 가장 people analytic 그러니까 HR analytic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기본이 이 트랜잭셔널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절차다. 이걸 활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트랜잭션 데이터는 이만큼의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떤 수기로 우리가 결제를 관리한다던가 말씀해주신 사례처럼 아니면 뭐 근태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 플렉스처럼 이제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히스토리를 이제 쌓아주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수기로 이제 하셨을 때는 히스토리 자체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조작이 되거나 이런 네.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필수적으로 좀 이 IT 사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종류가 있고 이걸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 데이터는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까 이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 이 분석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HR 아나리틱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영역은 고유하게 있고 그 분석 프로세스를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먼저 알아볼 게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지라고 하면은 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딱 5개인데 처음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가설을 수립하는 단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 데이터를 정제. 여기 보면 벌써 2단계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 정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분석을 해서 그로토나 어떤 결과를 해서 이 5개가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볼 개념이 바로 린 분석인데요. 린 분석은 린 스타트업이라고는 이미 스타트업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개념인 것 같아요. 린 분석을 이제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그냥 데이터 분석만 하게 되면은 뭔가의 액션 없이 그냥 분석만 해요. 분석하고 끝.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회사는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뭔가 전략을 내가 도출을 하고 뭔가 액션 아이템에서 좀 더 나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건데 분석하고 너무 재밌어 끝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실용적으로 이 분석을 활용하는 영역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린 분석이 약간 그런 어떤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린 분석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한 진짜 정말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거 있는데 이때 그냥 감으로만 하게 되면은 정말 생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고 액션 아이템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방향성을 잡고 그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시장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는 어떤 반복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린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좀 더 그 다이어그램으로 좀 더 이걸 쉽게 해보면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거를 한번 빨리 제품으로 만들어 보고 그걸 빨리 개발을 한 다음에 시장에 런칭을 하고 그리고 이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가 무엇이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빠르게 측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뭔가 문제가 찾았어요. 혹은 실패를 했어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러닝을 얻는 거거든요. 거기에 얻는 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제품을 만들어내고 혹은 변형을 하고 이러면서 또 해보는 거죠. 굉장히 실행에 포커스에 있는 어떤 분석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워킹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공하는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HR 어널리틱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예. 시시각각 변하고 무엇이 맞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실행에 좀 포커스된 어떤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멋대로 이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보긴 했지만은 일단은 문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솔루션을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아이디에이션을 하면서 그러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하고 결과까지 도출한 다음에 거기서 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어떤 문제들을 정의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솔루션을 또 시행을 해보는 거죠. 실행을. 그러면서 이 반복적인 어떤 프로세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HR 전략이 잘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워킹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빠르게 판단하면서 더 좋은 전략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분석을 잘하는 것보다
실행에 좀 더 포커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지금 플렉스에서는 이제 문제 정의와 솔루션 실행, 그다음 러닝 도출이라는 것들을 저희 플렉스 내에 있는 플렉스 파트너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기인을 해 주시고 있고, 현재 출시되어 있는 플렉스 인사이트는 데이터 정제,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는 어떤 영역을 현재는 담당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플렉스 파트너스와 저 플렉스 제품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플렉스는 저희 HR 사스뿐만 아니라 급여 대행, HR 컨설팅, 즉 인적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렉스 파트너스 팀은 다양한 HR 경험을 가진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좀 진단하고 또 해결까지 하는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HR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 딱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요즘 저희 파트너분들이 정말 많은 고객사분들을 만나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HR 무료 진단 미팅을 1회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미팅 신청 지금 채팅에 이제 남겨주시면은 바로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HR 애널리틱스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도 알아봤는데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게 HR 애널리틱이라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알더라도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제 예전에 한 10년도 더 됐긴 했지만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빅데이터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 같은 환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HR 어널리틱도 이 키워드가 뜨면서 똑같은 그런 환상들을 만들어 주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데이터가 어딨지? 그럼 데이터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성과 현실의 어떤 갭이 현재도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데이터 드리븐 커처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데이터 드리븐 커처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의 문화가 정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되려면은 크게 세 가지가 전제가 되긴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데이터 성숙도, 데이터 리더십, 데이터 리터러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잘 정착이 돼 있어야지 그나마 우리가 HR 어널리틱 혹은 데이터 분석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하나하나씩 좀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데이터 성숙도라고 한다면은 그 회사가 이미 HR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얼만큼 운영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데이터 리더십. 데이터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하향에서 상향으로 가는 어떤 움직임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데이터의 문화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하향에서 상향보다도 상향에서 하향으로 흐름이 제일 빠르고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매니저와 리더십이 조금 더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사실 데이터 드리븐 커처를 만들기도 힘들고 HR 어널리틱 실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HR 담당자들 분들이 되게 편해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는 말 그대로 데이터에 대한, 보통은 데이터라는 거, 정보라는 거를 굉장히 한정시켜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정보를 통지시킴으로써 정보를 소유한 사람이 권력이라고 치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이 리터러시를 높일 수가 없어요. 리터러시라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데, 데이터에 대한 정보 권한도 많이 풀어주고, 그리고 정보에 접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성원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전제가 돼 있을 때 데이터 드리븐 컬처가 우리 회사에도 이제
좀 있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데이터 리더십, 뭐 리터러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그 문화적으로 사실 고민이 많으세요. 사실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들은 뭐 플렉스를 이용하신다던가 이렇게 좀 준비해볼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이 문화를 만드는지 이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에서도 이런 부분의 고민과 좀 이제 어떻게 나아가면은 이런 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잘 저희가 네,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통합의 어려움인데요. 그 보시면은 네, 직원 생애주기라는 개념은 앞으로도 한 번 더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어서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HR 업무를 진행을 하는 데서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HR 담당자분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업무 담당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써요. 이거 맞아요. 썼다가 저거 썼다가 이거 썼다. 너무 힘들죠. 그러다가 그룹웨어도 있고 요즘에는 뭐 구글 캘린더라든지 이런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각 제품에서 데이터들이 나올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잭셔널 데이터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근데 솔루션이 달라지게 되면은 다른 데이터예요. 다 쪼개져 예, 있겠네요. 다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룹웨어에서 쓰는 어떤 구성원들에 대한 데이터, 평가에서 쓰는 데이터,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 채용에서 쓰는 솔루션에서 쓰는 데이터 다 다른 사람으로 인지를 하고 다 다른 데이터로 이해를 할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은 HR이라는 것은 인플로이 생애주기라는 것은 그 사람은 쭉 회사로서 이어지는데 데이터가 다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오퍼레이션을 위한 솔루션 그 위해서 솔루션만 쓰는 거지 HR 어널리틱 진정한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솔루션을 이용한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각 솔루션들이 통합적인 가치를 제공하나 안 할 거거든요. 못 해요. 맞아요. 예, 내 밥그릇 뺏기게 생겼는데 그 솔루션을 너 거 통합시켜줘 하는 것들 자체도 좀 힘들긴 할 거거든요. 그리고 하는 것들 자체도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솔루션에서 쓰는 데이터를 우리 쪽에 가져오고 다른 솔루션에서 쓰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다 엮는 작업을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에 어려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왜 그게 힘드냐면은 네, 구축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데이터를 다 여러 가지 솔루션에서 쓰고 있는 것을 한 군데서 우리 회사가 그러면 같이 그거 뭐 모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다양한 소스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저장을 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거를 구축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은 구축을 하는데도 외부 자료의 어떤 가트너의 어떤 그 자료에 따르면은 약 3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거를 구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HR 데이터에 대한 우선순위는 떨어질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기도 바쁜데 무슨 HR 데이터 신경 써 이렇게 할 거거든요. 왜냐 우리의 데이터와 관련된 인력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그렇다 해서 데이터 관련된 인력을 더 뽑아요. 여러분 HR 담당자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데이터 관련된 인력 시장에서 진짜 많이 비싸죠.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시니어 연봉 기준이 약 7천에서 1억 5천 정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조사한 자료인 거고요. 그러면 5명을 뽑는다 해요. 데이터 엔지니어만 뽑아도 안 되고 분석가, 과학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5명 꾸린다 하더라도 연 최소 3.5억에서 7.5억, 월 최소 3천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HR이라는 것보다 그냥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에 포커스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HR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HR이 분명히 전략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성장의 가장 또 중요한 이제 시작점이 되는 HR 애널리틱스를 실제적으로 소규모 회사에서 또 당연히 이제 규모가 큰 회사도 이 비용은 만만치 않겠죠. 네. 네네. 그래서 이 이제 데이터를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많은 비용과 리소스가 좀 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지금 플렉스에서는 HR 데이터를 좀 통합으로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좀 애널리틱스가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해서 좀 한번 이용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HR 애널리틱스 이제 데이터 부분에서 지금 우리 회사에서 가장 또 필요한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고 또 플렉스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이 데이터들이 잘 마련이 되어 갈 수 있는지 요 부분도 이제 채팅 통해서 미팅 신청 남겨주시면은 저희
HR 애널리틱스 전문가분들이 같이 한번 진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데이터 통합이라는 것들이 그냥 통합적인 솔루션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이게 그게 가치는 의미는 결국엔 데이터 통합이라는 거를 하자는 의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건 한국에서 그런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는 곳이 없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그걸 유일하게 플렉스가 제공해주고 있어서 맞습니다. 진짜 그게 저는 너무 멋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가치를 네, 이제 HR 담당자 대표님들도 좀 아시었으면 좋겠어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다음 파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ARR in HR이라는 어떤 주제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요. 그 AARR이라고 하면은 이미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왔을 거예요. 예. 그게 결국에는 이제 좀 실행에 강한 어떤 지표들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액션 아이템들을 좀 더 빨리 뽑아내기 위한 그 회사 전체가 돌아가는 어떤 지표를 이해하게 되는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객들이 들어와서 그의 애퀴지션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와우 모먼트에 도달을 하고 뭐 이커머스에는 상품 구매겠죠. 그러면은 그게 상품을 구매했다. 액티베이션. 그런 다음에 상품을 구매했고 너무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다시 방문하겠죠. 리텐션. 그리고 리텐션이 계속되게 되면은 이 제품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레퍼럴.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충성 고객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매출 창출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전체적인 어떤 커스터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진 회사의 어떤 흐름 이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ARR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RR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역이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다 유기적으로 서로가 이제 톱니바퀴처럼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회사는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비즈니스 스테이지마다 어떠한 영역이 우리가 현재 문제인 거고 임팩트를 낼 수 있다라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영역에 내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영역을 지금은 좀 더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이 영역을 좀 집중해야지라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본적인 프레임,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도움을 주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왜 HR에서 얘기했냐라고 하면은 커스터머 라이프 사이클처럼 아까 전에 인플로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저거 만든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EAARR이라고 인플로이 AARR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커스터머 라이프 사이클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맞아요. 인플로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도 똑같이 회사에 유입이 되고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지원을 해서 채용을 하죠. 에퀴션 된 거예요. 그래서 채용해서 들어왔고 뭐 보통은 3개월 동안 온보딩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내 이 회사의 핏이 맞는지 회사에서 잘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 단계까지 이제 안착이 되는 거고 그게 액티베이션 된 고객이 퇴사하지 않고 쭉 계속 다닐 수 있게 우리가 뭔가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게 리텐션. 그러다가 이 회사 이 구성원이 뭔가 성과를 냈어요. 예. 성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프로핏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바로 레베뉴인 거거든요. 매출까지 기여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구성원이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내 추천을 하겠죠. 네. 우리 회사 들어와. 레퍼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개념 또 얘기하자면은 이 사람 갑자기 퇴사를 했어요. 그럼 천이 되는 거거든요. AARR에서도 천이라는 개념이 리텐션에 좀 포함되어 있긴 한데 네. 리텐션이 좀 다른 개념이지만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성원의 인플로이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커스터머의 라이프 사이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ARR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인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인사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개념을 접목하는 게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이제 AARR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어떤 이제 지표들로 애널리틱스를 이제 활용해서 전략을 또
시행을 해볼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이겠네요. 맞아요. 네. 이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는 쪼개서 전체적인 빠지지 않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쪼갰을 때 무엇이 나타낼 수 있는지를 고민의 사이즈를 좁혀주는 데 있어서 이 프레임워크는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현업에 많이 접목을 시켜보면은 내가 생각해야 됐던 범위를 좁혀 나가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ARR은 저희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2021년 11월 4일 저희가 블로그를 포스팅했어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도 그와 ARR과 HR이 어떠한 관계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자료 받으시면은 여기 링크 클릭해서 꼭 보시기를 예,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좀 그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어떤 의사결정 방법부터 이게 HR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럼 실제로 플렉스 안에서 이 HR 애널리틱스를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좀 실제 사례를 한번 가정을 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네, 혹시 지금 잘 보이실까요? 네. 저희 플렉스의 HR 애널리틱스는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코어 HR 모듈에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 인사이트가 정말 이제 크게 개편이 되었죠. 저희 그럼요. 네, 명군님과 또 관련 팀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고생을 해주셔서 정말 멋있는 인사이트가 네, 요즘에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시는 것처럼 플렉스를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사이트 데이터들이 쌓여요. 그래서 따로 우리가 어떤 리포팅을 하는 리소스를 들이지 않고도 네, 이렇게 쭉 대시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조직 전체와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기존 구성원과 또 이제 신규 구성원 을 이제 나눠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바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를 보시는데 네, 편리하실 거고 제가 대시보드를 하나 이제 자세하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분석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필터링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플렉스는 이제 코어 HR의 구성원의 다양한 정보들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직무로서 어떤 필터를 걸어서 보거나 아니면 특정한 조직별로 비교를 한다던가 이런 이제 분석 기준을 제공하고 당연히 필터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직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보고 싶다. 그래서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커스텀을 하면서 실제 어떤 그 팩터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뾰족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눌러서 보시면 이 특정하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바로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한 와우 포인트인데 데이터를 보고 따로 이 사람들의 인사 정보를 또 분석할 필요 없이 여기서 같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이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의 정보와 지금의 시점을 또 비교까지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바로바로 좀 볼 수 있는 환경을 네, 멋있게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대시보드들로 우리가 이렇게 쭉 쌓일 텐데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지금 웨비나를 보시는 많은 대표님과 인사 담당자님들이 좀 다양한 이제 회사의 규모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의 회사 그리고 소규모의 회사 이렇게 한번 케이스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재직자 수가 453명이나 되는 꽤 이제 규모가 큰 회사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직자 수를 제가 두 가지 조직으로 좀 비교를 미리 해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마켓, 사업총괄 이 조직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300명이 넘을 정도로 이 그 회사에서 정말 큰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3월부터 4월, 5월 하더니 재직자 수가 감소하는 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서포팅 그룹 여기도 이제 재직자 수가 100명이 넘는 이제 큰 규모인데 여기는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한번 퇴직자 수로 좀 더 뾰족하게 한번 볼게요. 네, 퇴사자 수를 제가 두 가지를 비교했더니 역시나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월, 5월 이렇게 급증하면서 완전히 피크를 찍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사팀에서는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4월, 5월에 이렇게 동일하게 어떤 양상을 보이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러면 먼저 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구성원들이 어떤 때에 퇴사를 할까? 혹시 업무 과중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면은 이제 저희 근태 데이터를 통해서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서포팅 그룹이고 지금 비교되는 글로벌 마켓 사활총각 여기에서 보시면 초과 근무가 계속해서 원래도 좀 많은 편이었고 4월, 5월 또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구성원들이 굉장히 업무 과중에 좀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이제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안에서 구성원들이 좀 연차 사용은 좀 어떻게 했을까? 네,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구성원들이 좀 휴가, 연차 잘 쓰지 못할 정도로 좀 많이 바쁜 상황. 근데 그러면은 이 업무가 과중됐다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구성원이 좀 퇴사를 했을까? 좀 더 다른 이유가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조직장 대비 재직자 수라는 지표를 보여드려요. 집에는 한 명의 조직장이 평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 수를 지표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이제 조직장 대비 재직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 우리가 이제 팀 분화, 이제 매니지먼트 충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서포팅 그룹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글로벌 마켓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매니지먼트의 어떤 그 이탈이라던가 아니면 구성원 수의 급증으로 인해서 실제 구성원들이 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업무까지 과중되는 상황에서 좀 이탈로 이어졌다. 이런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좀 액션으로 이어볼까? 그러면 당연히 이 조직에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좀 충원을 하고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좀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TO 충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업무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규모가 작은 회사로 한번 이제 볼게요. 여기는 조디 컴퍼니예요. 네. 재직자 수가 36명에서 이제 50인 미만의 규모인데 최근에 재직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퇴사자 수에 대한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증한 것처럼 보이고 있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모르지만은 우리가 분석 기준을 아까처럼 추가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래프를 눌러서 이 사람들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바로 티가 나죠. 지금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6명 중에 5명이나 돼요. 근데 개발 1팀에서만 발생했네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도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는 똑같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개발 2팀과 API 팀까지 같이 있네요. 그러면은 4월에만 봤을 때는 개발 1팀의 문제였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5월까지 보니까 이 직군의 자체에 좀 문제 있었던 게 아닌가. 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구성원들에게 어떤 이슈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은 아까랑 똑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많았던 거 아니야? 근데 회사 전체적으로 일단 줄어드는데 혹시 모르니까 직무별로 한번 봅시다. 보면은 지금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은 초과 근무 시간이 아예 없네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업무 과중의 문제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근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연봉 정보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연봉이나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평균 콤파레이쇼라고 하는 이 지표가 있는데 명군님 요거에 대해서 혹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컴파레이쇼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쓰는 개념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현재 이제 인사이트에서 쓰는 컴파레이쇼라고 한다면은 전체 회사의 어떤 평균 연봉이 있고 그 평균보다 과연 우리는 이제 잘 받고 있냐,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잘 받고 있냐, 그러니까 균등하게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파레이쇼 여기서 얘기하는 컴파레이쇼라는 것은 그 연봉에 대한 어떤 편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에 수렴하면 수렴할수록 이제 해당하는 어떤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연봉을 받고 있다. 근데 만약에 1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좀 뭐 어떤 사람은 뭐 되게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있고 이런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꽤 이제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이제 직무
걸어서 보기로 했기 때문에 분석 기준을 직무로 해서 보면은 지금 가장 계속 높은 축이 이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 그러면은 구성원들 중에 좀 불균형에 있었던 구성원들이 퇴사하면서 지금 오히려 이 그 균형이 맞춰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보면은 실제 좀 퇴사한 구성원들은 좀 어떤 그 연봉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불균형 이 조금 불만이 있어서 좀 이탈을 결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직무에서 우리가 좀 그 연봉에 대한 그 이제 균형을 맞추는 그 액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상 외에 우리가 어떤 좀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시로 지금 그 우리 인사이트를 네,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시 좀 저희 화면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지금 플렉스의 죄송해요. 네. 네, 지금까지는 저희 플렉스의 현재 이제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플렉스의 인사이트가 지금 모습 그대로 당연히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네. 저희가 그리고 있는 또 그려가고 있는 저희 플렉스 HR 애널리틱스의 미래는 좀 어떤 모습일지 명구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플렉스 인사이트 뭐 좀 전에도 화면을 보시긴 했지만은 아직 네, 초기 걸음마 수준이라고 보기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그런 어떤 미래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이거 잠깐 앞에서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플로이 라이프 사이클 다시 나왔습니다. 인플로이 라이프 사이클 생애 전체 주기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그 이제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단계들을 거쳤고 그 단계들 속에서의 어떤 리드 타임은 어떻고 그다음에 퍼널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그 사람이 이제 취직을 이제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만족도는 어땠는지 온보딩 과정을 거치면서 수습 기간이 끝났을 때의 어떤 만족도에 대한 어떤 서베이 그 다음에 이 NPS 서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만큼의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NPS라는 걸 통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족 지수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서베이 데이터들이라든지 그리고 평가라든지 굉장히 많은 어떤 영역들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을 사실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인사이트에서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대표적인 예로 좀 볼 수 있는 게 리뷰와 만약에 채용이 통합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평가를 잘 받는 사람들은 왜 평가를 잘 받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채용에서도 그게 인사이트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평가를 잘 받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징들, 예를 들면 전 직장이 어디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구성원의 어떤 고유한 특징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성과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에 성과를 잘 낼 수밖에 없는 거가 있나 없나라는 거를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알고 보니까 이전 직장이 예를 들어서 플렉스야. 그러면은 네, 플렉스에서 출신들이 되게 성과를 잘 내요. 그러면 플렉스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땡겨오고 싶겠죠. 네.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게 우리가 제공해 주려고 한다. 그것들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 및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에서는 뭐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그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 플렉스 파트너의 어떤 전문가들의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은 사실 저희가 꿈꾸는 미래는 이 모든 분석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제품에서 자동으로화 시키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이긴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인사 담당자분들은 뭔가 알림이 와요. 지금 큰일 났어요. 예, 예를 들어서 퇴사자가 발생할 것 같은 신호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퇴사할 것 같으면은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불만이 있어 보여요. 이제 퇴사할 확률이 한 7, 80%가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필요해요. 까지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HR 담당자들은 그냥 실행만 하면 돼요. 혹은 그거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컴파레이쇼 아까 얘기했던 컴파레이쇼가 너무 이제 뭐 균등하게 연봉이 안 돼. 그럼 연봉을 어떻게 하면 균등하게 맞출 수 있을까? 연봉 제한을 한다던가 이런 액션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연봉 제한 말고 또 다른 어떤 솔루션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액션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저희가 꿈꾸는 어떤 미래인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HR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지? 성장하는 회사는 지금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맞아요. 어느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있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 너무 궁금해들어하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HR이라는 것들이 데이터를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것도 많지만은 혹은 되게 굉장히 비싼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시장의 연봉 데이터 이런 걸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저희 제품을 통해서 시장의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저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머지않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연결되어 있는 얘기지만은, 네, 이론적인 그러니까 HR 전략이 어떻게 프로핏을 내는지까지 어떤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인플로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과가 나고 있고 안 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인사 담당자는 몰라도 돼요. 플렉스 인사이트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예, 인사 담당자들은 오직 전략에만 집중하고 그걸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는 우리 인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되는. 그래서 잘하고 있냐 못하면은 인사이트에서 측정한 걸 가지고 못하고 있구나. 이건 실패했구나. 성공했구나라는 거 보면서 계속 더 디벨롭된 전략에 고민하는 데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플렉스의 미래. 그것이 바로 인사이트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아주 소름 돋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전 진짜 이게 가능한 미래라고 보고 있고 플렉스가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거를 시장에서 풀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믿고 이 비전을 믿고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사이트가 부족한 것도 많긴 하지만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빨리 플렉스를 쓰면 쓸수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이득인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걸 가지고 저희가 가공을 해서 보여주는 거가 좀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플렉스의 모든 제품들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채용도 있고 리뷰도 있고 페이롤도 있고 앞으로 그다음에 뭐 컨트랙도 있고 되게 많은 어떤 모듈들이 있는데 이걸 쓰면 쓸수록 데이터 이미 통합은 돼 있어요. 통합은 돼 있고 이걸 가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사이트로 전달할지는 저희가 고민할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제품을 쓰면 쓸수록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플렉스에 합류할 때 그 이제 면접 때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저희 플렉스에 이미 많은 모듈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이제 자신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사실 저는 자신 있는 것보다 이 인사이트가 너무 매력적이고 이 이제 저는 또 비즈니스에서 계속 이제 조직에 있었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좀 HR에서는 아직 그렇게 뭔가 다 이게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네네네. 이게 이제 플렉스가 이 진짜 그 전략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일반적인 어떤 트렌드가 되도록 거기에 제가 약간 한몫하고 싶다 이렇게 네네.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가슴이 많이 뛰고 있고 또 이제 인사이트뿐만이 아니죠. 저희 다양한 지금 모든 모듈들이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그 Q&A만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또 웨비나 라이브 많이 남아 주시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이제 분들에게 한해서 저희 HR 데이터가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진단 미팅의 일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지표를 잘 해석하고 또 이제 잘 쌓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명군님 같은 HR 애널리틱스 분들이 좀 진단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미팅 신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좀 Q&A 진행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네, 벌써 되게 많은 시간이 또 지났네요.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몇 개 받아서 요거 먼저 한번 제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측정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인사이트로 접근해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아까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린 사례가 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 말고도 정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죠. 연차 사용률이 너무 이제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만약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제 휴가를 못 가는 건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차 사용률이 이제 너무 많아진다. 제가 아까 어쨌든 네. 그래서 한 특정한 구성원이 연차 사용률이 갑자기 많아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제 인사이트를 좀 접근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코어 HR에 그 들어있는 정보만으로도 또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만들어내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데이터라는 게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쌓았던 서베이 데이터 이런 것들은 목적을 가진 데이터이기는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랜지셔널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써보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결제, 워크플로우에서 쌓여지는 어떤 결제 라인에 대한 데이터. 그게 어떻게 조직의 권한 위임이라는 조직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없었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어떤 유형의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저희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제품을 써보면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저희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인사이트라는 것은 같이 만들어가는 영역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 정해진 데이터는 없다. 근데 제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이게 영향을 끼칠지는 같이 연구를 해보고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통합이 되어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이 잘 되어 있으면 잘 되어 있을수록 이 그 낼 수 있는 인사이트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네네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다음 질문은 가격과 실제 효능감 어느 정도의 실제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인가? 구입하여 잘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그 잠깐 그 저희가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플렉스는 현재 그 구성원당 어떤 이제 모듈의 그 월 구독료로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 이 가격은 이제 달라지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 효능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들이 자동화가 필요한지부터 어떤 데이터들을 미리 좀 쌓아놓으면 좋을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실제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 사실 플렉스의 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HR에서 있는 오퍼레이션을 많이 자동화해주죠. 지금 또 6월이 다가오니까 아마 연차 촉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요런 이제 우리 오퍼레이션을 이제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데이터에 대한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는 정말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입하여서 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조금 우려사항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플렉스는 또 워낙 플랫폼으로서 HR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저 같은 이제 컨설턴트 그리고 저희 이제 센트럴 커스터머 센트럴 팀에서 센틱 팀에서 굉장히 또 잘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네 주저없이 저희 이제 문의 남겨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참여도가 기반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해주시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쌓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결국에는 프로세스로 해결하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제품에서의 어떤 편의성을 통해서 내가 이 제품을 안 쓰면은 뭔가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어떤 그런 제품적인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프로세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 결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결제를 올리려면은 방법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제품을 쓸 수밖에 없으면은 그런 데이터들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렉스 제품을 쓴다면은 플렉스에서의 워크플로우 결제를 써서 올리세요. 하면 그게 그 회사 내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근무 군태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플렉스의 뭐 타임 트래킹이라든지 이런 어떤 근무 군태 제품을 써서 뭔가 하면은 그걸 쓰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남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프로세스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근데 플렉스가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구성원이 제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프로세스로 풀어내는 거는 너무 관리적인 어떤 측면인 거고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구성원은. 나 이거 써가지고 뭐 도움도 안 되는데 내가 뭐 알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걸 편하게
예를 들면 모바일에서도 타임 트래킹 되면서 어. 그걸 조금 더 빠르게 근태를 신청한다든지 워크플로우나 이런 것들도 결제를 라인을 쉽게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모바일로서 승인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트랜잭셔널 데이터의 모임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HR 어널리틱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재료들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디에 우리가 이제 성과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용할지는 같이 연구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더 노력은 하겠지만은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걸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사전 질문으로 마지막인데요. 15인 미만 회사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인력들의 성과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항상 고민입니다. 또한 비슷한 인원의 다른 회사는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회사의 레퍼런스를 또 궁금해하시면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HR 애널리틱스의 관점보다는 정말 성과 관리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마침 저희가 다음 주에 진행하는 웨비나가 성과 관리, 이제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 관리에 대해서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 팀에서 직접 이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도 꼭 놓치지 말고 저희 웨비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저희 사전 질문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저희 그 다양한 질문들이 좀 실시간으로 많이 쌓였다고 지금 하세요. 그래서 좀 한번 몇 가지의 질문을 저희가 골라서 한번 답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이 많이 오네요. 관심 일단 가져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외국 모듈에 사내 서베이까지도 만들어 갔었는데 플렉스에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사내 서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서베이를 붙여서 인사이트와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한 플래닝을 일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빠른 시내에 이걸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인사이트에 연결시키는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HR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에서 나오는 트랜잭셔널 데이터 이런 것들만 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프로핏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회사의 어떤 매출 데이터, 재무 데이터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가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의 인사이트는 아직까지 굉장히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가치를 언제 해결할지는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당장은 좀 불가능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문제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HR 애널리틱스를 수행 시에 문제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HRMD 부서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수의 고객사 미팅을 통해서 잘 아실 것 같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맞아요.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좀 문제점이 있고 이걸 정의하는 것 자체를 일단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조금 이제 규모가 작으신 이제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좀 수습 기간에서 좀 이탈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제 정의를 하시기도 하고 성과 관리 그리고 특정한 이렇게 성과를 많이 내는 직원한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연봉을 제한을 할 것인지 보상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좀 문의를 많이 하세요. 또 어떤 지금 스케일업의 단계에 있는 회사들은 채용을 어떻게 브랜딩을 잘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오퍼레이션을 좀 잘 해서 이 단계를 좀 줄여 나갈 수 있지 시간을 줄여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회사마다 이 HR에 대해서 문제 정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정말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고민이 직장에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미팅 통해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 이제 참여 혜택으로 미팅 신청해 주시면은 보다 이제 1대1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네. 혹시 오늘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 플렉스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미팅 통해서 좀 더 1대1로 우리 회사의 상황을 좀 진단받고 좀 해결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네, 채팅 통해서 미팅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네, 너무 저도 고생 많으셨어요. 한마디만 네네. 더 해도 될까요? 이 자료를 정말 네,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료 보면 이제 레퍼런스로 되게 많이 걸어놨고,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레퍼런스들이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만 보더라도 오늘 얘기했던 것들 그 이상의 어떤 정보들을 많이 이제 얻어가실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플렉스 이제 미팅 요청해 주셔가지고 그 궁금하신 것들 많이 물어보면은 더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웨비나도 놓치지 말고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